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브레이션 세 번째 시간으로 일자두개 시스템의 초기 가진에 대한 반응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댐핑을 측정해 볼 텐데요. 왼쪽과 같이 질량 스프링 댐퍼로 이루어진 일자두개 시스템을 초기 가진만 가지고 가진을 해보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거동을 하죠. 언더 댐핑인 경우에요. 그러면 댐핑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 지점을 시간 t1의 진폭 x1이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주기 지나서 두 번째 봉우리가 t2 지점에 x2 진폭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진폭의 비를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xt 값은 일반 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한 주기 간격의 그 진폭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의 시계에 넣어주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 상수항은 서로 소거가 되고, 지금 T2는 T1에서 한 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T1 플러스 T가 됩니다. 그러면 T2 대신에 T1 플러스 T를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 남는 텀은 이렇게 남고, 분모의 텀을 보면 오메가 d t가 요 t가 2파이 오버 오메가 d이기 때문에 이렇게 텀이 정리가 되고, 코사인은 2파이에 대한 주기함수니까 이 두 텀은 같아져서 소거가 됩니다. 그러면 exponential 제타 오메가 n 주기 t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저 t에 정의를 넣어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오메가 d는 1-제타 제곱의 오메가 n이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진폭의 비율이 이러한 형태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지금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좌변에다가 그대로 로그를, 자연 로그를 취해주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델타를 로가리드믹 디크리먼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델타라는 식 안에 제타가 있으니까 이 제타를
또 구해볼 수가 있겠죠. 양변을 제곱을 해서. 그러면 제타를 구해야 되니까 항을 묶어보면 따라서 제타는 2파이 제곱 플러스 델타 제곱분의 델타, 이렇게 감쇄비를 이 차트에서 구해낸 델타를 가지고 감쇄비 제타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타가 아주 작은 경우는 이제 델타가 0으로 갈 거니까 요 식에서 제타는 2파이 분의 델타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요 변위에 진동하는 그 패턴을 가지고 이제 감쇄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요 인접해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주기의 진폭을 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좀 감쇄가 작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좀 구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진폭을 이용하는 게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인접한 진폭을 쓰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진폭을 구해보면 이렇게 연쇄적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로 구했던 요 식을 계속 곱해주는 거니까 j2승이 되고 요 익스포넨셜 지수 안으로 넣어주게 되죠. 그러면 다시 양변을 자연로그를 취해보면 네, 이렇게 해서 몇 주기 떨어져 있는 진폭을 가지고도 이렇게 감쇄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델타, 우리가 앞에서 델타를 1번식과 같이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델타를 한번 다시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j를 넘겨주면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떨어져 있는 진폭을 가지고 지금 델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감쇄비를 구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좀 오차가 큰 경우는 여러 점을 동시에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보관을 해서 쓰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3번식에서 요번에는 xj까지만 이렇게 해보면 j 대신에 j-1을 넣어주고 이렇게 3번식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눗셈 연산을 해주고 방금 이 부분이 델타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자연누구 xj는 자연누구 x1 빼기 델타 i-1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j이고요. j는 이때 j는 1부터 뭐 l개 지점을 측정했다고 보면
이 결과를 가지고 차트에다 이제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이 찍히면 최소 자승법으로 보관을 해서 보관식을 도출하면 이런 1차식이 될 텐데, 이때 이 기울기가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델타가 A하고 같죠. 따라서 델타는 마이너스 A로 해서 델타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해주고 나면 우리 다시 2번 식으로 가서 저 식으로 델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실험 포인트들을 다 이용을 해서 요 식을 세웠기 때문에 더 정확한 감쇄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쿨롱 댐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라이 프릭션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스프링에 메스가 달려있고 이 바닥면을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서 이제 마찰력을 받을 텐데, 속도가 오른쪽으로 있는 경우하고 왼쪽으로 있는 경우를 두 개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속도가 있는 경우하고 왼쪽으로 속도가 있는 경우를 나눠 보면, 이때는 이제 복원력이 스프링은 이렇게 작용하고 마찰력도 이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운동 마찰력에다가 수직 항력으로 해서 이렇게 구해지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복원력은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속도가 있으니까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에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왼쪽으로 두 개의 힘이 작용할 때 mx2닷, 오른쪽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kx는 작용을 하고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했을 때 운동 방정식, 이렇게 두 개가 다르게 나오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서 속력이 I 값일 때, 여기는 속력이 음의 값일 때 이렇게 나와서 표준 형태로 바꿔보면 마이너스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스프링에 메스를 달아서 운동을 시킬 건데, 맨 처음에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 당겨서 요만큼 초기 조건을 당겨서
이때 속도는 제로고요. x0만큼 당겨서 양의 방향으로 당겼다가 놓으면 이제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스프링의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때 마찰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방해를 하겠죠. 그러면 요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시계 형태를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을 0으로 놓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먼저 파티큘러 솔루션은 오른쪽에 상수 텀이 있으니까 왼쪽에 가속도가 없다고 봤을 때 저 위치 변이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FD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변을 0으로 놨을 때 해는 일반적인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네, 따라서 이 두 해를 합하면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 됩니다. 전체 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주면 저 개수를 결정할 수가 있죠. 먼저 요 식을 먼저 풀어보면 A 오메가 n의 코사인 0 마이너스 B 오메가 n의 사인 0은 0 이렇게 돼서 이건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따라서 A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초기 조건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B텀만 남고 0이 되니까 B는 여기가 0이 아니죠. 우변이 0이 아니고 x0가 옆에 있는 거고 여기가 1이니까 B는 x0-fd가 됩니다. 따라서 해는 x0-fd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fd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이렇게 x0에서 출발해서 요 매스가 멈출 때까지 반대편으로 가서 멈출 때까지 이제 운동을 했고 요 t1 시간까지 운동을 저 A 모드로 A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에서는 지금 x 다시 0이 되는 거죠. 속력이 0이 돼서 이제 반대편을 틀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한 저 일반 내에서
x.t1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n t1이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오메가 n t1이 파이가 돼서 첫 번째로 0이 되니까 t1은 파이 나누기 오메가 n이 됩니다. t1은 파이 오버 오메가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리고 저 t1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xt1은 x0 빼기 fd에다가 코사인 파이가 되고 플러스 fd가 되는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0 마이너스 fd 플러스 fd가 돼서 마이너스 x0 마이너스 2fd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멈췄던 진폭은 마이너스 x0 마이너스 2fd가 됩니다. 그러면 요 지점을 이제 초기 조건으로 해서 요 다음번도 이렇게 진동을 해서 여기 또 쓰겠죠. 여기가 t2가 되는데 그 다음 모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요 앞에가 a였고 요번에는 요쪽으로 이동하는 걸 b라고 놓으면 이제 여기가 b가 되고 앞에서 구했던 요 첫 번째 경우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식을 이용해서 지금 했던 거와 같이 또 요 t1 지점에서의 초기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해를 구해보면 또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초기 조건만 저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초기 조건 넣어주고 저 b번에 해당하는 저 식을 풀어서 개수를 정해주면 같은 방식이니까 과정은 생략을 하고 해를 이제 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저 t2는 이제 구해보면 2파이 오버 오메가 n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규칙성이 보이는 거죠. 똑같은 주기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 요때 식이 저렇게 되니까 저 진폭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4fd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이 부분은 여기가 이제 2ft만큼 떨어지게 됐었는데 저렇게 진폭이 감쇄를 해서 여기 규칙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요 컨투어를 따라서 아이고 대충 요런 느낌으로 빠지고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 엔벨럽에 갇혀서 진동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정지를 할 텐데 그 정지하는 조건은 언제 정지하게 되냐면 요 두 식을 왔다 갔다 할 때 요때마다 이제 한 번씩 매스가 이제 정지하잖아요.
그 정지할 때 그러면 이제 정지 마찰력을 이기고 운동할 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스프링의 복원력이 그 정지 마찰력을 이제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정지 마찰력을 이길 수 없다면 이제 이때 멈추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운동하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쿨롱 댐핑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초기 가진으로 이루어진 일자유도계 시스템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